7번 나머지 정리. 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초반에는 1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습이 되기 전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노가다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첫 번째 문제부터 내가 쉬운 문제만 가져온 건 아닙니다. 좀 2x-3 고민할 수 있는 문제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이 식을 얘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2x를 2x의 세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x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아직 초보니까 색깔별로 해줄게요. x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곱해져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될 것이고, 뺄셈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2x로 마이너스 2x의 제곱 만들어주려면은 곱하기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뒤에 아래 거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기는 2x가 만들어지고, 한 번 더 계산할 거니까 이거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2x로 2x를 한 번 더 없애주고 나눠줄 수가 있잖아. 하나가 필요하겠지. 플러스 1 하면 곱하기를 해가지고 2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나눠보면 6이 되겠다. 아니, 나누래. 빼면은 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몫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나머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이제 몇몇 너희들의 풀이에 있는 객관식 문제도 직접 나눠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는데, 여기 몫이 q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몫을 다시 한번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얘를 검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습이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까 1번 문제처럼 하나하나 푸는 것은 몇 문제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그 나눗셈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월하게 푸는 연습이에요. fx가 뭔지 qx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나눌 수는 없잖아. 하지만 뭔지도 모르지만 식에 대한 결과값이나 그 과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정리의 그 위대한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검산식을 쓰는 거에 결국 나머지 정리라는 게, 얘를 검산식으로 나타내어 보면은 이 fx라는 것이 2x-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 qx라는 것이 사실은 얘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뭔지 모르니까 나머지를, 나는 보통 라지 A, 라지 B를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겹치는 게 없거든요. 겹치는 게 있으면 헷갈리는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라지 A를 쓰는 편입니다. 라지 A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만약에 x에다가 2분의 1을 싹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2분의 1을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f 2분의 1 값이 되는데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지. 따라서 f 2분의 1의 값은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서 qx가 뭐든 간에 0이 되게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4잖아. 아, f 2분의 값이 마이너스 4이구나 라는 거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같은 이유로 q-2 몇인지 몰랐지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살아남게 되니까, 아, q-2의 값이 2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건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인데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래 써져 있었던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됐는지 모르니까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했잖아요.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차가 돼야 되는데 0차는 사실상 상수죠. 상수니까 r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검산식으로 나타내어 보니까 나중에 연습이 되면은 f-2의 값이 r이다 이런 식을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어색하니까 검산식으로 먼저 나타내어 볼 겁니다. 검산식으로 바꿔 보면은 fx라는 게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b이고 나머지가 r이더라 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f-2라는 것은 마이너스 2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r이 된다. 우리는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r이 몇인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f2라는 게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q2 빼기 4가 될 텐데 q2 아이고 바다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지. 이거 실수했습니다. 약간 지우고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f-2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사 마일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q-2 마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q-가 뭔지 원래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게 되었죠. q-가 2다. 얘가 2가 되니까 마5 곱하기 2는 마10. 마10에서 4를 더했으니까 얘 계산 결과가 마10에서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될 텐데 그 녀석이 f-1이라고 말을 했잖아. f-2의 값이 r이라며 그럼 r의 값이 마이너스 14가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처럼 직접적으로 나누는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가 않고 나중에는 다 조리치법이나 인수분해나 이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들만 나올 겁니다. 왜냐? 그런 직접적으로 나누는 노가다 문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부할 영역은 아니니까 그건 하나의 진행 단계이고 한 번씩 거쳐 나가는 단계이고 예를 들면 방정식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는 숫자를 하나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해를 구하고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지.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나누거나 양변에 무언가를 더 하거나 해가지고 해를 구하잖아. 하지만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숫자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1 집어넣고 안 돼? 2 집어넣고 되네? 이런 식으로 해가 2다 라고 구해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직접적으로 나누는 문제들은 하나하나 일단 해보고 경험치를 구해놓은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존재하네. 그럼 그 쉬운 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주관식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나눗셈 정리, 그러니까 검사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검사식 안 세워주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 정도는 경험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 3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나눈 나머지는 블라블라. 이거 아무튼 이거 틱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라지 a로 나타냈는데 나머지가 ex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gx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고 fx gx의 세제곱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다. 이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나는 알겠는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검사식을 나타내가지고 비교해보면 얘가 이 소리를 하는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나 3차로 나눴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1차로 나누었을 때만큼은 우리가 문제 파악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검사식 한번 다 써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자,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일단 여기부터 생각합시다. 아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덩어리들이, 앞에 있는 덩어리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지. x에다가 2를 넣으니까 그러면은 f2가 몇인지, 그 다음 g2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의 세제곱을 하면은 그 계산 결과가 r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f2가 뭔지 g2가 뭔지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f2가 몇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은 f2라는 계산 결과는 2 집어넣어서 얘가 0, 2 집어넣어서 얘가 0. 2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되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2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g2라는 계산 결과가 2 집어넣으면 얘가 0, 2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g2가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f2랑 g2랑 곱하면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 아래 값이 100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나누어가지고 나타난 이 검사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편하게 푸는 건데, 슬슬 여러분이 연습이 돼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검사식 나타내지 않고도 바로 f2는 2구나, g2는 5구나,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FEGE의 세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까지 할까? 한 6번 정도까지는 내가 검사식을 다 만들어 가면서 알려주게 할 겁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4번 보겠습니다.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라지 a라고 말을 해놨고, 근데 그때의 나머지가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몫이 b라고 생각하고 나머지가 4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검사식 또 만들어 봅시다. 이제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거 보자마자 F1은 2구나 F-1은 4구나 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습을 해줄 거다. 이거를 검사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얘는 fx라는 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라지 a이고 나머지가 2이다. 그 다음 얘를 검사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fx라는 게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b이고 나머지가 4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저거죠. 길게 한번 써봅시다.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fx 라는 것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b이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물결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오케이? 근데 검산식 여기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f1의 값이 2가 되겠지. 나중에는 이런 주황색 거 건너뛰고 바로 녹색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나누는 게 1차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f의 값이구나, f1의 값이구나. 얘는 그럼 마찬가지로 f-1의 값이 4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효율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f-1이 되는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지. 0 더하기 4니까 는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본 건데 2차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최대 몇 차예요? 그렇지. 최대 1차가 되겠죠. 1차는 어떻게 쓰면 돼?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1차인 건 알겠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얘를 ax 플러스 b 이런 걸로 만들어 줄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구했던 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1, F1이 되어서 3F1이 될 텐데 그 계산 결과가 뭘까?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지. 근데 1을 집어넣으면 얘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선생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기다려봐. 이렇게 풀어야만 하니까. 이 방법 말고는 풀이 방법이 없습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1이 되어서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F-1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마이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마이를 집어넣으면은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F1의 값이 2라고 했고 거기 3배를 한 거니까 얘는 6이 될 것이고, F-의 값이 4라고 했고 얘는 그대로 들어오면 되니까 얘가 4가 되겠다. 얘를 연방을 해가지고 스몰 a의 값, 스몰 b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구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니까 b의 값이 5가 될 것이고 a의 값이 1이 되겠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 됐네요. 해서 문제가 물어본 구하려고 했던 나머지를 생각해보면은 A 자리에다가 1, B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X 플러스 5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공부했던 나머지 정리 그리고 검산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차차 나머지도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5번 풀겠습니다. 또 같은 방법이에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까지만 검산식을 만드는 걸 보여주고 다음 문제부터는 생략하면서 할 겁니다. 자, 또 fx를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는데 나머지가 3이라고 했고 몫이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b이고 나머지가 7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가지고 또 검산식 만들어 보면은 fx가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a라고 하고 나머지를 3이라고 쓰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b라고 하고 나머지를 7이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c라고 하고, 자 나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2차로 나누었으면 나머지가 최대 1차가 된다고 했죠. 1차인지 0차일지 모르겠지만 1차일 수도 있으니까 ax 플러스 1로 b라고 나타내고, 아 나머지가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라고 예상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의 값이 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0이 되겠네? 그 계산 결과가 3이 되겠네? f의 값이 3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f3의 값은 얘는 0이 되면서 얘는 살아남게 되는 거니까 7이 되겠다. f2는 3이고 f3은 7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방법이 여기에다 똑같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가, 문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을 줍니다. 얘가 인수분해 하면은 x-2, x-3이 될 테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될 것이고 3을 집어넣으면은 0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알겠죠? 해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f2의 값은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는데 얘는 살아남죠. 그래서 얘 계산 결과가 2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3의 값을 예상을 해보면은 3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고 얘는 3을 집어넣어서 또 살아남죠. 3a 플러스 b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계산 결과가 뭐야? 위에 나와있지. f의 값이 3이라며 3, f3의 값이 7이라며 f3의 값이 여기 있는 7이 될 테니까 얘를 연방해가지고 a 값, b 값을 또 구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a의 값이 4,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다시. a의 값은 맞았는데 b의 값이 살짝 틀렸죠. b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물어본 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x의 개수,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4x-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검은 서식 안 만들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 건데 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가 너희들한테 자주 제치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풀이 방법을 꼭 알아야만 풀 수가 있거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냥 나눗셈을 하라는 그런 1번 같은 문제들은 그냥 나눗셈 하면은 누구나 맞을 수 있잖아. 하지만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검산식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얘가 인수분해가 잘 되는 친구잖아. 검산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면은, 내가 이거 쓰긴 했는데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몫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라지 a라고 쓰고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최대 2차가 되겠지.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모양으로 쓸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쪼개서 써보겠습니다. 얘가 사실은 이렇게 쓰지 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걱정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나는 이제 슬슬 빠르게 할 겁니다. 왜냐면 개념적으로 알려줘야 할 내용은 다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지금이 이런 나머지 정리인데 인수분해를 알려줄 수는 없잖아. 인수분해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지 마세요. 직접 풀어보세요. 알겠죠?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걔를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라지 a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당히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어떤 값이 나오고,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도 0이 되는데 얘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식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식 하나, 2를 집어넣어서도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지. 그렇게 각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좌변의 계산 결과는 싹 다 계산해보니까 0이 만들어지는데, 이 우변도 얘가 x가 달려있으니까 0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0 집어넣으면은 c로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에는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1 될 테니까 계산 결과가 4가 될 것이고, 우변을 생각하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0이 되겠죠. 얘는 다시 한번 0이 됩니다. 의도하고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도하고 내가 여기다 골라온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C가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 다음 X에다가 이제는 뭘 넣을 줄 알겠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일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얘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C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A, B의 값을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A의 값이 뭘까 찾아보니까 A의 값이 0이고 그 다음 B의 값이 4더라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R2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Rx라는 게 4x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물어본 게 R2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R2의 값은 8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7번 진짜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정말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낄 문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사실 요구하는 수준이 높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본다거나 학교 내신 시험을 본다거나 하면은 무조건 출제가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한 사람은 무조건 맞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무조건 틀리거든. 그렇다고 너희들이 영영 못 풀 그런 문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를 하면은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계산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 라고 생각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길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집중을 해보세요. 자, fx는 이렇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rx가 3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는 2차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제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가 2차라는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 fx를 큰 걸로 한번 나눠봐야 돼요. 큰 걸로 나누었을 때, 자, 이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분수 표시 하듯이 얘를 분모에 놔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나눠진다는 의미인데 얘도 나눠진다는 의미로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둘이 덧셈이니까 따로 써가지고 아,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겠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스페이스 꼭 눌러보시 일시정지 하고 이해한 다음에 넘어오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데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나머지가 0이 될 텐데, 얘는 나머지가 왼쪽에서 분명히 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얘는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무조건 생겨야만 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나머지가 0이 됐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무조건 생겨야 되고, 그게 여기서 만들었던 나머지 x 플러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합이나 나누기 전에 나머지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나머지가 x 플러스 1, 여기서 만들어진 나머지가 0, 여기서 만들어진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나머지가 0인 이유는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일시정지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 쭉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관찰하지 마세요. 알겠죠? 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얘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를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를 자, rx인데 얘는 2차라는 생각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r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d라고 할 텐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얘가 무조건 생겨야 되겠지. x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한번 봐봐. 이게 2차잖아.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아니요, 몫이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1 이런 게 있으면은 얘가 3차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절대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x 같은 다항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수 취급받는 어떤 특정한 값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수인지 모르겠으니까 k로 쓸 겁니다. 됐습니까? 해서 R2x는 x제곱 플러스 1 k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k가 뭔지 모르잖아. 이 아이디어를 여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어렵다. 자, 여기서 1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f1의 값이 얘는 0이 되고 얘는 살아남으니까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런 걸 어디다 쓰냐?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f1의 값은 1을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되고 1 집어넣어서 얘는 r1이 되겠지. r1이 되는데 r1이 몇인데요? 몰라. 하지만 f1의 값이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r1의 값도 4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r2x 여기도 1을 집어넣기로 했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그리고 얘를 계산해 보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2k 1을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 계산 결과가 4라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k의 값이 1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k가 1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작업을 해 가지고 rx가 뭔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일시간 되면은 꼭 일시정지 아니지, 뭔 소리야. 이 해가 안 되면은 꼭 일시정지 하고 이해한 다음에 노트 정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k가 1이었을 테니까 이거를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쭉 진행하면은 rx가 뭔지 나오겠지. 계산 결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R3, R4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여기서 바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주면은 여기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의도된 거예요. 이게 곱해진 걸로 무조건 나와요. 아무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얘는 나머지가 안 생겨.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무조건 생겨야 되겠지. 오케이? 그거를 이용해서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식을 완벽하게 못 만들겠어.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1차식 나눈 힌트를 꺼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k 값도 구하고 rx의 값도 마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심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옵조브에서 훨씬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심화 과정은 이 기본 과정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빠르게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저렇게 하면 더 빠르게 풀리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저걸로 풀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어디인가 발목이 잡힙니다. 최소한 너희를 형성평가나 어떤 서술평가에서 이것을 증명하시오라고 했는데 꼼수로 내가 알려준 스킬러 문제를 풀면은 그거는 선생님도 이해를 못해. 왜냐면 공식 같은 거니까. 그래서 꼭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과정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이 되면 심화과정도 알려주긴 할 건데 공부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 자이스토리나 센 정도를 7-80% 풀 수 있는 실력이었을 때 그 C단계 절반 이상을 풀 수 있는 실력이었을 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P, C++만 풀어도 충분히 그 정도 실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집중해서 문제를 꼭 풀어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8번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px를 x 플러스 1,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하고 사실 qx 쓸 필요 없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때 나머지가 x-3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px 플러스 1을 x-1,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게 닮은 듯 하면서도 살짝 다르지.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첫 번째 식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정보를 얻어내냐? 마일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0이 되겠지. p 마일이 되면은 이쪽 부분이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일 집어넣으면 얘는 0인데 마일 집어넣으면 얘는 마사가 되잖아. 그래서 p 마일의 값이 마사가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은 x에다 3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0이 되니까 아 얘가 성립이 되는구나. 근데 3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겠네. 여기다 0, 3 집어넣으면 0이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검사식을 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식을 써주긴 했지만 이 식을 써주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문제가 물어본 건 뭐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 나머지 뭔지 알아? 모르죠. 하지만 얘는 2차니까 나머지 최대 1차 ax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여기랑 똑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p-1, p3 뿐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라? 얘가 x 플러스 2네. 그러면은 이 덩어리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x에다가 마3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p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3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런데 p 마일이 뭔지 알고 있었잖아. 얘가 마사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관찰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술술술 풀리는 거 이미 똑똑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더 이상 풀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에 도전을 해야 돼요. 너무 잘 풀리는 문제에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C++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들이 다 단계적으로 풀어볼 만한 문제들만 넣어놨으니까 여러 번 고민하시고 여러 번 채점도 하시고 답안지 너무 베끼지 마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된 너희 단원에 맞는, 개념에 맞는 문제로만 준비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괄호 안에 3이 되고 싶은데 3을 집어넣어버리면 5가 되잖아. 안 되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p 3이 될 것이고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지. 다 그렇게 의도가 된 문제입니다. 이게 x-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망가졌겠죠. 의도가 된 문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문제를 준비해놨다. 감사해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0이 되고 2를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b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p3의 값이 0이잖아. 이 두 개를 연립을 해가지고 이쁘게 안 써졌다. 연립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잘 해보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1이구나. a1 집어넣으면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fx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2x-15라고 하고 근데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어. x 2분의 1 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이거 뭐야? x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1의 값이 몇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게 나머지가 될 테니까 이게 r이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f-1이 뭔지를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 힌트를 얻어야 되겠지. 이거를 먼저 감안하고 여기를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도 상관없어. 사실 수학은 괜찮으니까. 하지만 가끔 킬러 문제는 그거를 함정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의 힌트가 되어 있는데 디귿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니은, 디귿을 풀 수 있는 문제도 덜어 있습니다. 기억 해석한 다음에 니은 해석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디귿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나서 니은 기억으로 돌아갔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약간 국어 지문 같은 느낌이지. 국어 지문도 그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문제를 읽고 나서 지문을 봐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 이미 알고 있는 스킬 맞겠죠? 아무튼 자, 이걸 먼저 보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거 이분 모습이 아니네? 그럼 어쩌라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상관없지만 얘가 0이 되었지. 0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3이구나.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물어본 계산 결과 나머지는 26이 되겠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간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잉 잠깐만.
실수했죠? 미안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마 1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7이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7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아니라 34가 되겠습니다. 34가 정답이 됩니다. 쏘리. 자, 아무튼 이거 맞았으니까 넘어가고 10번 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내가 골라 넣었어요. 지금까지는 나머지가 있었잖아. 이제 처음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집어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내용은 무슨 소리일까?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나머지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0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뒤에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f2-x 하는 것은 x-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별로 저 모습이 이상하긴 하지만 관계없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f0이 되는데, 2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됐잖아. f0의 값이 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 모르죠. 이 라지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물어본 거, 이렇게 fx 플러스 2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번에도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가 물어본 게 f5의 값을 물어보았죠. f5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한번 이항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잠깐만,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구나. 자, 이거 이항하면은 그러면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만들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적당히 구할 수가 있긴 할 텐데 나머지 값은 모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f가 2차식이라고 했어. 2차식. 그러면은 얘가 x 같은 게 달려있으면은 x의 세제곱 3차가 돼버리겠죠. 3차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가 특정한 b 같은 다항식이 아니라 뭐 대충 k나, 사실 b라고 써도 됩니다. 얘가 아무튼 상수가 되겠습니다. 뭐 스몰 b라고 나타낼게요. 그게 좀 간단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봐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0이 되는데, 0 집어넣으면 얘는 b가 될 것이고,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f0이 0이라고 했네. 얘도 0이 돼야 되겠네. 야, 이거를 이용해서 b의 값이 1이 되겠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b가 1이면은 2차식을 다 지을 수가 있겠죠. 이 b가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쭉쭉쭉 풀어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fx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이거에다가 5를 집어넣어라. f5를 구해라 라고 한 거니까 계산 결과 25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고 차근차근 풀면은 여러분들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11번 풀겠습니다. 자, 얘는 5번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5번은 fx를 두 개에 대해서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얘는 f를 나눈 다음에 그 몫이었던 q를 한 번 더 나누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긴 한데 약간 달라지면 너희들이 어려워할 거잖아. 저는 웬만한 모든 유형을 풀어주긴 할 겁니다. 유형이 아닌 활용 같은 것들은 못 풀어주지만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풀어줄 수 있는 유형은 이렇게 영상 촬영이니까 웬만하면은 해줄 예정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있죠? 자,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1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바로 할 수가 있겠지. f2의 값이 바로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거기서 생긴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말하지 않았는데 나머지가 3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q3의 값이 3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f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이거는 살짝 더 복잡해진 내용이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야? 1차가 되겠죠? 해서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최대 1차라는 거지 실제 1차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아니지,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얘가 x-2
x-3이니까 이거 성립하게 하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f2의 값은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될 것이고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 2a 플러스 b가 되게 되는데 2 집어넣으면은 얘가 f의 값이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지. 아,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3도 집어넣으면 될까? 3을 집어넣어서 해결이 안 되죠. 여기서 약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한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을 집어넣어서 바로 해결은 안 되지만 Q3의 값이 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러면은 F3이라는 게 F3은 여기다가 3 집어넣을 테니까 1 곱하기 Q3 플러스 1이 될 거고 Q3의 값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4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F3이라는 것이 여기도 3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 플러스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가 될 텐데 오케이? 그런데 3을 집어넣으면 F3의 값이 4라고 했다. 이걸 이용해서 스몰 a, 스몰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연방을 해가지고 a의 값이 3이네, b의 값이 -5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게 11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3x-5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기존 문제들은 f에 대해서 나머지만 물어봤지만 얘는 f랑 q에 대해서 나머지를 대답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식 한 번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스텝을 더 많이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의도하고 만든 문제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면 더 잘 풀 수가 있겠지. 우리가 뭐 기본에 대한 문제, F를 2번 나눈 문제, F를 1차식으로 2번 나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2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얘는 아까 언급했던 5번이랑 비슷한 문제이면서 아까 풀었던 11번이랑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px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5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건 알겠지? 지금까지도 이거 인수분해 보자마자 안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인수분해 다시 공부하세요. 알겠죠? 내가 이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알려준 겁니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적당수를 집어넣으면은 뭐 이런 거 이제 암산할 거예요. P2의 값을 계산해보면은 P2는 2 집어넣어서 얘가 0, 2 집어넣어서 얘가 6 빼기 5니까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P-2를 예상을 해보면은 -2 집어넣으면 얘는 0, -2 집어넣으면 -6, -5가 되는 거니까 -1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냐? 문제가 물어본 것은 px를 x-3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네요. 사실 이거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자, 문제가 물어본 것은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본 거니까 p3의 값만 궁금해하면 됩니다. 그럼 p3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 3 집어넣어 봤자 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q3이 뭔지 모르니까 구할 수 없었던 건데 q3을 뭔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q3의 값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7이니까 q3이 7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약간 더러우니까 자, 여기다가 아무튼 또 이거 필요가 없어요. 미안한데 이거 쓰고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지울 겁니다.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p3의 값을 예상을 해보면은 3 집어넣으면 9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5가 될 것이고 5q3이 되겠죠. 플러스 여기다가도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q3의 값이 7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7, 5, 35 35 더하기 4니까 39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p3이 나왔으니까 얘가 39가 되겠다 해서 3으로 나눴을 때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9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이걸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3차 다항식은 사실 저 뒤에 있는 3차 방정식을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미리 언급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너희들 내신 시험에는 중간고사를 보면은 그 방정식과 부등식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일단은 풀어주고 아마 너희들 C 플러스 객관식 문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없을 거예요. 내가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3차 방정식에 대한 것도 충분히 2차에 대한 걸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했는데도 0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는 셋 다 0이라는 거지. 2를 집어넣어도 0이고 3을 집어넣어도 0이고 4를 집어넣어도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이라는 게 해가 2, 3, 4라는 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해가 2, 3이면 어떻게 했어? 해가 2랑 3이었으면은 x-2, 그 다음에 x-3을 인수화 시켰잖아. 왜냐면 이래야 2를 집어넣었으니까 0, 3을 집어넣었으니까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4도 해가 되는 거니까 x-4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었으니까 1, 얘가 3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f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f5의 값을 구해보면은 얘는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겠지. 집어넣어 보니까 3, 2, 1이 곱해지게 되어서 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일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까지는 fx가 좀 이쁘게 나왔었잖아. 부족한 미지수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x의 개수들이 다 숫자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항식의 개수가 문자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자, 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는 x에다가 이제는 알겠지? x에 1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라는 방정식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을 계산하면은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8이다. 2를 대입했을 때 계산 결과가 8이다 라고 하는 거죠. 2를 집어넣으면은 8 플러스 8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을 계산했는데 얘의 계산 결과가 8이라는 거잖아. 얘를 연방해가지고 문제를 스몰 a과 스몰 b의 값을 순서대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2a 마이너스 b의 값이 5, 그 다음에 8a 마이너스 2b의 값을 계산해보니까 6이 되겠다. 이거 2로 나눠가지고 4a 마이너스 b의 값을 계산해보면 3이 되겠다. 여기서 여기로 2a가 빠졌는데 2가 더해졌으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a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b의 값이 마이너스 7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맞네요. 따라서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의 취지는 우리가 앞서까지는 fx라는 게 이쁘게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이쁘게 안 나온다. 이렇게 개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5번. 자, fx도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았던 2n제곱, 그러니까 2n차수 또는 n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그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얘를 4로 나눴을 때, 다시 이런 fx가 있었는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했죠? 그 의미가 뭡니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지. f 마이너스 1을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짝수 차수니까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홀수 차수니까 마이너스 1 거기다 2가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됐는데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몇이야? 0이 된다는 거지. 아, a의 값이
0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fx에다가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를 이용해가지고 잘잘잘 구하면 되겠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은 얘는 0이 될 것이고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그래 f1의 값 아직 몰라 넘어가. 그 다음에 f 마이너스를 예상을 해볼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지게 되고 0 이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이 계산 결과를 생각을 해보니까 f 마일의 값이 0이고 f1의 값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계산해 봐야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1, 2, 마일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2가 되겠다. 이거를 이용해서 b의 값,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b의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c부터 c의 값이 1이 될 것이고 b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1이 되겠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N 차수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보면 될 것이고 항상 문제는 못 풀만한 문제를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6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16번은 4차 잘 모르잖아.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했다는 것은 나눠 떨어진다. 적당한 이 수를 집어넣으면 언제나 나머지가 0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집어넣어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취지냐면은 다시 한번 수학상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리면은 수학상은 개념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개념이 쉽기 때문에 문제는 좀 다양하고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수1이나 수2를 공부하게 되면 개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걔는 문제의 수가 좀 다양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다시 개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 수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엇갈려도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내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런 녀석 다항식 같은 거는 결국 뭔가를 넣고 빼기만 하면은 다 풀리는 문제잖아. 그런 것들은 변형하기가 쉬우니까 문제가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 문제가 많아서 너희들이 힘들어야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포인트만 기억을 한 다음에 차차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것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잖아.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p 플러스 q의 계산 결과가 0이 된다는 거고 자 얘는 조금 특별합니다. x에다가 일정한 수가 아니라 정수가 아니라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어야만 해요. 자 그래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온 겁니다. x에다가 루트 3 또는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어야 x의 제곱의 값이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제서야 여기가 0이 되면서 식이 이쁘게 풀리게 됩니다. 그거를 의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주관식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알겠죠? x의 제곱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9 플러스 3p 플러스 q를 생각했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거고 이 두 개를 연립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2p가 더해졌을 때 얘도 8이 더해진다는 거니까 p의 값이 마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족하는 q의 값을 생각해 보니까 3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pq를 구해서 문제가 물어본 것은 2q 빼기 p니까 2q는 6 빼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1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조리제법에 대한 내용을 내가 뒤에다 해놨는데 왜냐면은 좀 어려운 유형이고 이거는 문제를 풀어야만 그리고 해설을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부러 뒤에 놔뒀습니다. 왜냐면은 그 객관식에서는 조리제법에 대한 내용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지만 주관식을 다 듣고 나서 연산이라거나 그리고 나머지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라고 했죠. 근데 주관식을 끝까지 영상을 안 봤으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좀 틀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도된 문제예요. 아무튼 17번 조리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나눠 떨어진다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자 조리제법이 뭐여서 걔로 1차로 나누었을 때 혹시나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했지. 근데 얘는 x-2의 제곱 17번이라고 써놓지도 않았구나.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2로 두 번 나누어도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야. 한 번 나누어도 나눠 떨어져야 되고 두 번 나누어도 나눠 떨어져야 되겠지. 그 논리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조리제법을 하기 위해서 개수를 차근차근 써보면은 1, 3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차근차근 써주시고, 문제가 물어본 게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가 해가 되는, 그러니까 얘는 2가 해니까 x-2가 인수가 되는 거잖아. 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조리제법을 하면은 무조건 0이 되겠지. 왜 그런지는 검산식이든 기타 등등 한번 해보길 바래요. 알겠죠? 이제 검산식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고소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쭉 풀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실제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내려와서 1 곱해서 2 더해서 2 곱해서 4 더해서 4 곱해서 8 더해서 a 플러스 8 곱해서 2a 플러스 16이 되는데, 둘이 더해가지고 0이 돼야 돼. 얘는 2a 플러스 b 플러스 16인데 얘가 0이 돼야 돼. 이걸로 방정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도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2 내려왔을 때 1 곱해서 2 더해서 4 곱해서 8 더해서 12 곱해서 24 더해서 a 플러스 32가 되는데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다 구했다. 얘가 0이 돼야 된다. a의 값이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a가 마이너스 32면은 얘는 마이너스 64 플러스 b 플러스 16을 해가지고 0이 된다는 거니까 b의 값이 48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뭘까? a, b 그리고 q, e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때 몫을 물어봤잖아. 우리 항상 해봤지? 얘가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되는 거니까 q, x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q, 2의 값을 예상을 해보면은 4 더하기 8, 12, 12 더하기 12니까 24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얘랑 얘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 40이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꼭 주관식 여러 번 보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우리 공부할 양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공부하기만 하면은 절대로 너가 누군가에게 수학으로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무시한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18번 풀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건 하나의 공식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왜 조리제법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좀 알려줄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가 물어본 게 좀 쓸 게 많기 때문에 문제도 써주지 않겠습니다. 3x제곱,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블라블라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a, b, c, d의 값을 차례로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숫자 하나하나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전개해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데 빠르게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꼭 짚어주시고, 만약에 내일 목요일날 수업을 했는데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문제를 안 본 거겠죠. 공부를 안 한 거겠지. 그런 것들을 혼낼 겁니다. 꼭 다 보고 오라고 했어요. 자, 조리제법을 쓸 겁니다.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배워두시고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조금 이따가 알려줄 거고, 이거 연계 문제가 19번이기 때문에 19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알려줄 겁니다. 개수를 다 써요. 3, 마이너스 2, 1, 플러스 2 이건데 얘가 x-1을 계속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은 2를 해로 가지는 x-1이라는 게 2를 해로 가지는 거니까 얘를 쭉쭉쭉 내려봅니다. 3 곱해서 3 더해서 1 곱해서 1 더해서 2 곱해서 2 더해서 4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일단은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이유가 되는 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합니다. 1 곱해서 내려와서 3 곱해서 3 더해서 4 곱해서 4 더해서 6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 또 합니다. 마지막까지 해요. 1 내려와서 3 곱해서 3 더해서 4 뭔 소리, 7이죠? 7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얘가 상수항, 얘가 1차의 개수, 얘가 2차의 개수, 그 다음에 얘가 3차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3x-1의 세제곱 쓰시면 되고, 여기 개수가 7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7 x-1의 제곱, 1차의 개수가 6이기 때문에 플러스 6
x-1 쓰시고 상수항이 4이기 때문에 플러스 4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들이 문제에서 물어본 a, b, c, d의 값이 얘가 되는 거죠. 얘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3, 7, 6,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공식은 이렇다는 거 먼저 알려주었고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리제법 사용해 본 적 있잖아. 얘로 나눴을 때 얘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저기 있던 식을 한번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나타내 본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x-1로 나눴을 때 얘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x-1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몫이 생길 것이고 나머지가 4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녀석을 다시 한번 x-로 나눴을 때 생각하면 몫이 3x 플러스 4이고 나머지가 6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x-는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4도 그대로인데 여기 써져 있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x-로 나눴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x-로 나눴을 때 몫이 3x 플러스 4가 만들어질 것이고 나머지가 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3x 플러스 4라는 것을 x-로 나눴을 때 몫이 3, 나머지가 7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과 하얀색은 그대로일 테니까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 x-1, 그 다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넓게 플러스 4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x-는 그대로이고 중괄호, 그 다음에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여기까지 플러스 6 쓸 겁니다. 자, 여기 있었던 3x 플러스 4를 x-로 나눴을 때 몫이 3, 나머지가 7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몫이 3이니까 얘를 x-로 나눴을 때 몫이 3,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얘를 꺼내 볼 건데 이 3이라는 친구는 x-1을 하나,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이라는 친구는 x-1을 하나,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될 것이고 6이라는 친구는 x-1을 하나만 가지고 있죠. 이 6이라는 친구는 x-1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4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싹 다 전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풀지 않고 조리제법을 3번 연속으로 4번 연속으로 5번 연속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계수의 순서가 3차, 2차, 1차 상수항의 계수가 되겠구나 라고 찾아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일실정지 해보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본 다음에 다시 앞에서부터 보고 이 18번을 앞에서부터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고 해보세요. 이거 테스트 할 겁니다. 자, 그럼 19번도 이 x제곱의 계수가 2가 된 것 뿐이지 똑같다는 거 먼저 언급하면서 19번 풀겠습니다. 자, 19번은 2x-1이 인수잖아요. 근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2분의 1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2분의 1인데 얘를 인수화시키면은 2x-1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항상 최고차항 계수가 1로 판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얘는 x 빼기 2분의 1을 인수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좀 고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알아두시고 문제를 쭉쭉쭉 풀 겁니다. 하던 방법은 문제 푸는 방법은 8번이랑 똑같아요. 내려와서 8 곱해서 4 더해서 2 곱해서 1 더해서 4 곱해서 2 더해서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2분의 1 해가지고 내려와서 8 곱해서 4 더해서 6 곱해서 3 더해서 7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한 번 2분의 1을 해로 가지는 녀석을 내려와서 8 곱해서 4 더해서 1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계수가 3차의 계수가 8, 2차는 10, 1차는 7, 상수항은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8, 2x-1의 세제곱 플러스 10, 2x-1의 제곱 플러스 7, 2x-1 플러스 1로 쓰면은 틀리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로 판정하고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87, 1 얘가 계수는 맞아. 하지만 들어가는 인수가 얘가 아니라 8 x-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10
2x 마이너스, 아니지, 2x 아니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7 x 마이너스 2분의 1의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물어본 거는 2x-1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니까 좀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고민 많이 하세요. 얘는 2를 3번 넣어야 되니까 이거부터 볼게요. 2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7 2x-1 이렇게 인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2를 2번 넣어줘야 되니까 한 번 넣어주면 5지만 한 번 더 넣어줘야 되니까 2분의 5 2x-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그러면 2를 3번 넣어주면 되겠죠. 다행히도 앞에 계수가 1이 되겠네요. 2x-1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개수를 구해보니까 얘가 스몰 a 1 말하는 거죠. b, c, d가 돼가지고 2하고 ab 더하기 cd를 하라고 합니다. 2하고 2들이 곱하면은 2분의 5가 될 것이고 플러스 2들이 곱하면은 2분의 7이 될 테니까 이거 계산 결과 6이 12가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테스트에 넣을 겁니다. 자, 20번은 20-1, 20-2가 연계된 문제인데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이것도 사실 심화과정 업저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알려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못 써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을 때 좀 어린아이들은 좀 이유식 먹어야 되고 좀 크면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를 더 잘 풀게 하기 위한 더 영향적인 꼼수풀이가 있긴 한데 지금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정석적인 개념도 놓치게 되니까 지금은 이런 정석적인 개념을 좀 더 흡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내가 주는 것을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아니지 x 플러스 1의 10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고 이거를 이용해서 75의 10제곱을 7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 이것도 검사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x 플러스 1의 10제곱은 x 곱하기 라지 a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1차로 나눴으니까 r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r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x에다가 0을 집어넣기만 하면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성립이 되겠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은 0 플러스 r이 되는 거니까 r의 값이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어디다 쓰려고 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x에다가 사실 100, 1000만, 10억, 100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 x에 대한 다항식이 변하지가 않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나머지는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x에다가 74를 넣게 되면은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75의 10제곱 왜 자꾸 이러고 쓰냐? 10제곱을 74 곱하기 a를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75의 10제곱을 7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75를 집어넣은 것 뿐이잖아. 근데 나머지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으니까 1 그대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식은 변하지 않아. x에다 100을 집어넣어도 1000을 집어넣어도 여기다가 만약에 100일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아라 라고 해도 똑같아질 것이고 1조를 집어넣어도 똑같아집니다. 다항식이 그렇다고 했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21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1번 봅시다. 21번에 먼저 제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x-1의 101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의 홀수 제곱이니까 -1이 될 것이고 얘는 0 플러스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1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이거 그대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21번을 풀면 된단 말이야. x에다가 딱 202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2019의 101제곱은 2020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 그런데 숫자를 숫자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20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누기 5를 할 건데 2나 12나
7이나 37이나 나머지가 똑같잖아.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를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은 뭐 나눗셈을 하다가 살짝 잘못 나눌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37 나누기 5를 하려고 해. 7개를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6개를 넣었어. 이거 37 7이 나머지가 돼야 안 돼. 안 되네. 실수. 1 하나 더 넣어가지고 5 해서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7이 나머지일 때는 한 번 더 해가지고 2로 만들었듯이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됐네. 그러면은 나누는 수, 이 제수로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나머지 범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2020을 해가지고 실제 나머지가 2019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흔하게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음수야. 적당히 이 제수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이 나머지 범위는 얘보다는 작고 0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 범위에 맞는 나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다 이해하고 나서 주관식을 착착 풀면은 너희들이 못 이해하는 유형이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시 자기 힘으로 풀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목요일날 왔을 때, 그러니까 다음 수업 시간에 왔을 때 주관식부터 다 풀려있고, 연산 먼저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관식, 그 다음에 객관식을 풀기를 바랍니다. 순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개념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이 영상을 보고 주관식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산 풀고 주관식 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